안녕하십니까. 바로지점 김설학 쌤입니다. 일단은 그 성혁 쌤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2023년도 1월 코드고요. 그리고 FC 2년 하고 2년째 이제 바로 SM 달고 지금 SM으로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영업사원 때는요 26살부터 이제 영업사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2년 골드 하고 그 다음에 급여로서는 1,000만 원 밑으로는 벌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지인이 많았냐라고 여쭤본다고 하면은 지인도 없었고 저는 무조건 소개 영업. 네, 저는 무조건 소개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소개 영업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개 영업을 잘하실 줄만 아신다고 하면요, 이 예지에서는 망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소개를 받으려면은 일단은 개척은 하셔야 돼요. 네, 개척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단은 누군가를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소개를 시켜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날 사람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방법들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썸머 전에 이제 접점을 어떻게 잡고 나가면 좋을지 좀 그런 것들 좀 공유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 때 가장 그 집중을 했던 게 소개 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소개 영업을 잘 하시려면은 고객님들한테 저라는 사람이 어필이 진짜 잘 돼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는 20대 계약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계약이라고 하면은 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계약들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고객님들,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는 단점이 있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린데 살도 더 말라가지고 엄청 왜소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님들 아마 보는 시선 자체가 되게 전문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입견을 깨고 저희가 계약을 받고 소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고객님이랑 그 30분 1시간에 진짜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30분 1시간 만에 고객님들이 생각이 많이 180도 바뀌어서 나가요. 어떻게? 이 사람 내가 젊게 받고 되게 그 노하우가 없을 것 같고 뭔가 전문 지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 한 30분 1시간 들어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눈이 미쳐있구나, 돌아있구나. 좀 이런 생각들을 받아가지고 어머님들이 그냥 계약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서명하고 그 다음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인상. 근데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계약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그 신입교육도 제가 본부 신입 그 스타본부인데 스타본부 신입교육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점조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항상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성분들한테는요 뭐 차은우한테 상담을 받는 게 좋으시냐 아니면은 뭐 못생긴 개그맨한테 뭐 상담을 받는 게 좋으시냐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전자겠죠. 남성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카리나한테 상담받는 게 좋으시냐 아니면은 개그 뭐 이국주한테 상담받는 게 좋냐라고 무조건 카리나죠.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리나를요 더 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또 할걸요. 혹시 언제 시간 되시냐고. 그쵸?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고객님들이 나랑 만나야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 입장에 저도 여기 고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임윤학 에세이님 고객이에요. 근데 임윤학 에세이님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클로징을요 한 5번 제가 빠그라뜨렸어요.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왜 쉬는 날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이 시간을 내가 써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너무 귀찮다. 그래서 거짓말을 매번 쳤어요. 제가 밖에 있었을 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이쁜 여성분이 저를 상담해줬다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나가겠죠. 제가 윤하게스님이 그 못생겼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첫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면요 진짜 영업사원으로서 나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예요. 기본적인 밑바탕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갖춘 다음에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뭐 나아가는 거지. 앞에 이런 것들을 다 거두절미 때려버리고 그냥 무조건 내가 말빨로만 나는 상담할 거야 이렇게 다가가시잖아요. 언젠가는 부러져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게 먹힐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운이 좋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니즈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계약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잘린다니까요. 소개 영업이. 왜? 결국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니까 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떨어져요?
해줘야 될 이유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형님이 잘 됐으면 내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는 소개를 막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이 관계가 점점 A, B, C, D 뭐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저랑 관계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관계를 제가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생기고 이쁜 거를 떠나가지고 진짜 전문적인 모습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고객님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셔츠에 뭐 이런 때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완전 다 빼고 가거든요. 시계 이런 거 다 빼요. 왜? 결국에는 상담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액세서리를 찼어요. 만약에 내가 시계를 찼어. 좋은 브랜드를 차고 갔는데 고객님이 내 시계만 보는 거죠. 저 사람 시계 뭐지? 어떤 브랜드지? 얼마일까? 그럼 내 상담 집중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비비도 발라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주근깨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 주근깨를요, 어머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학 씨는 주근깨가 많네요.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 제가 병원에 피부과를 끊어서 주근깨 다 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약간 고객님이 내 상담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처음에는 어리게 봤지만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살아있다 보니까 어머님들 30분 1시간 있다 끝나잖아요. 그때는 저한테 미쳐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뭐 노하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전문 지식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관리받았던 사람들은 다 생각도 안 나고 결국에는 제 편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탄탄해야 소개가 나온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먼저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상담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상담을 어떻게 잘 하셔야 되냐?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저는 다 동일한 RP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RP를 어떻게 푸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2년째 SM을 하고 있고 FC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FC님들 뭐 창간도 나가보고 FC님들 녹음 파일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저도 접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상담이 재미가 없어요. 루즈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이 뜨거움을 못 찾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똑같은 RP를 푸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RP를 풀어요. 뭐 전산도 풀고 생선차이도 풀고 갱신비갱신도 똑같이 푸는데 뭐가 다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RP를 푸는데 고객님이 지루함과 고객님이 약간 좀 재미를 느끼는 상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담을 녹취 파일을 통해 가지고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먼저 되셔야, 그런 것들이 돼야 다음 소개 상담이 내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객님들한테 그런 상담 자체도 제대로 못 풀고 고객님들한테 그런 거 자체도 내가 못 풀어 나가는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왜 내가 그런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그쵸?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많은데 차라리 애지금융 서비스 더 잘하는 사람한테 상담받고 소개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르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소개를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소개도 받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상담 준비를 되게 탄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RP 테스트나 아니면은 RP 테스트가 아니고 기존자분들은 현장 나가가지고 상담을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건요, 녹취 파일을 한번 녹음하셔가지고 그냥 SN님한테 아니면 도입자한테 한번 보내세요. 그러면은 바로 피드백 나올 거거든요. 바로 피드백.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할 때는요, 진짜 완전 반 미친놈처럼 상담을 해요.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랑.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진짜 영업사원으로 진짜 몇십 년을 근무를 하신 아버님이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래서 이사까지 하고 계신 아버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처음에는 팔짱을 끼면서 저한테 무시하듯이 상담을 듣더라고요. 소개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익숙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냐 한번 너가 30분 1시간을 끝나고 나서도 그 표정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하고 제가 미친놈처럼 상담을 했어요. 딱 아버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상담 내용 잘 모르겠고 근데 너가 상담하는 그런 말투나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자기 눈을 피할 건데 자기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상담하는 그 모습이 무조건 너한테 계약을 할게, 그냥 가져와라 라는 식의 상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상담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 다음 요즘에는 릴스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 많이 교육 많이 하잖아요. 뭐 세일즈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야기가 들리는지를 보면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약간 눈빛이 약간 미쳐있는 사람처럼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소개나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상담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으시려면요, 소개를 받고 싶은 사람처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진짜 집요하거든요. 저는요, 고객님들의 말투 하나가 바뀌더라도요, 그거를 캐치를 하고 저는 어머님들한테 니즈를 올리려고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약간 그 생각을 낳는 스타일이라서 잠을 잘 못 자요. 피곤해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늘 일머리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는 어머님들이 약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는 뭐 카톡에서 물결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물결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저는 거기서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니즈가 좀 떨어졌나? 뭐가 불만이 있었나? 뭐가 또 부정이 생겼나? 똥파리가 꼈나? 그러면 이 사람 다시 만나러 가가지고 니즈 체크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전화를 통해가지고 목소리 체크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개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진짜 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보드마카 여기 있네. 이거 볼게요. 혹시 여기도 진급평가 추천서 쓰시나요? 다 쓰세요? 그러면 쓰면은 결과가 잘 나오시나요, 다들? 안 나오시죠? 진급평가서 쓰면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진급평가서를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진급평가서라는 거를 써요. 근데 진급평가서를 일단 첫 번째 내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돼 있으시긴 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나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상담도 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클로징까지도 잘 들어갈 수 있는 상담이 잘 들어간 상태에서 진급평가서를 꺼내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률 높은 소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급평가서를 꺼내면서도 어머님한테 멘트를 말하는 게, 어머님 이거는요 그냥 어머님이 아무나 작성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이 아니라 어머님 저랑 처음에 만나 뵙고 제가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나오는데 진급을 하려면은 상담 횟수라는 거를 제가 많이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부담 없이 상담 들어보실 분들 작성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진급평가서에다가. 근데 아무나 생각나는 사람 작성해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진짜로 소개시켜 주실 분들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평가에 되게 많은 반영이 된다. 그래서 어머님 여기 작성 부담 없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이거 작성해 줄 때는요, 옆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머님 여기 작성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회사에서 연락이 가거나 아니면 뭐 스팸에 등록이 되거나 저희가 뭐 따로 연락되는 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할 거냐면은 어머님이 먼저 그분이랑 통화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제가 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어머님 혹시 영자 이모랑 통화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통화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영자 이모한테 통화하고 일정 잡아서 어머님이랑 처음에 상담했던 것처럼 제가 상담 먼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거면은 제가 진급하는데 진짜 많은 도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진급평가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급평가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냥 어머님 이거 저 뭐 진급한 도움 되는데 평가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나 작성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나 작성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멘트를 통해 가지고 어머님한테 타율이라도, 내가 원래 저희가 한 6란이 있어요, 작성해 주는데. 근데 그 중에서 3명만 작성을 해 주더라도 그래도 의미가 있는 사람을 작성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요,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전화 통화가 가장 빠르게. 근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잘 해줄 수가 없겠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본인도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요, 데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월요일 날에 상담을 했다. 그러면은 어머님 제가 그러면은 수요일 날에 어머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전화 드려서, 어머니 바쁘시니까 저녁 시간에 어머니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식사 하신 다음에 제가 전화 한 번 드릴게요. 그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머님한테 수요일 날에 전화를 한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안 알려주고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1회, 그러니까 처음 전화했을 때는요 그렇게 큰 부담을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또 정해놓지 않고 2번 전화, 3번 전화가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왜 이렇게 집착하고 왜 이렇게 속이 이야기하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그러면은 수요일날에 전화통화 한번 드릴게요 라고 데드라인 딱 잡아주고 수요일날에 전화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둘 중에 하나겠죠.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소개 전화를. 그러면은 했으면은 좋은 거고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 그럴 줄 알고 제가 수요일 날에 전화 한번 드린다고 한 거다. 어머님 바쁘셨죠?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어머님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일요일 날에 전화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데드라인을 딱 2회까지만 전 잡아요. 3회까지 잡아버리면 이때부터 또 부담이더라고요, 고객한테는. 그래서 2회까지 잡아놓고 일요일날에 전화통화를 또 드리죠.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그때 뭐 식사를 하셨냐, 아니면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냐, 맞다, 어머님 그때 말씀해주신 분들 혹시 전화통화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또 했냐 안 했냐인데 반응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반응이 좀 다르냐면은 맞다, 나 이거 생각해보니까는 이거 못했네? 설학씨 내가 바로 전화통화 한번 해보고 전화 다시 줄게요 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도 2번 전화했을 때는요, 내 통화가 딱 찍히자마자 생각하시는 게 맞다, 나 숙제 안 했다, 숙제 내줬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도 받자마자 설학씨 제가 바로 전화 한번 하고 통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안 했대,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3회로 전화를 그 데드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어머님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뭐 해야 돼요? 클로징 했으니까 증권 전달 가셔야 되니까 증권 전달 접점 잡아가지고 다시 만나시러 가시면 돼요. 근데 다시 증권 전달 잡아가지고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증권 전달 나와가지고 증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증권은 무조건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릴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나오셔가지고 전달받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만나러 가는 거죠. 왜? 세 번째까지 전화로 통화하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증권 전달할 때 다시 한 번 더 니즈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확정적으로 약간 진급평가서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죠. 어머님이랑. 어머님 혹시 그때 당시에 이분이랑 통화 한번 해보셨냐? 한 명 한 명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통화를 했냐 안 했냐 유무를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유무를 체크를 했을 때 했냐 안 했냐, 아니면 거절을 맞았냐 안 맞았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또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소개를 잘 받았던 이유가 그냥 어머님들한테 내가 구두로만 요청을 하고 어머님한테 부담을 안 주니까 어머님들 또한 그 부담을 못 느끼시고 소개를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바꿨어요. 그냥 어머님한테 부담 주자. 어차피 이 사람 내가 부담 주더라도 해약 안 한다, 그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해약할 사람들은요 해약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소개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어머님이 부담을 느껴서 해약을 한다? 저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제스처,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머님이 부담을 느끼냐 안 느끼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야, 너 언제 집에 갈 거야? 좀 이따 간다면서. 5분 지났는데 언제가? 이거는 집착이고 여자분들이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잘 유하게 풀어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집착이라고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님 소개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면은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소개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담을 주라는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정확하게 왜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지 그런 부담을 안겨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어머님 저한테 도움 정확히 받으셨는데 어머님 또한 더 도움 주셔야 된다. 제가 어머님 도움 드린 것처럼 어머님도 저한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여기에서 회사에서 오래오래 남아야 어머님을 나중에 관리라든지 보험금 청구할 때 제가 보험사랑 싸움을 하든지 그런 것들 저 같은 사람한테 받고 싶으시 않으세요? 그러려면 어머님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 주셔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소개를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정확하게 어머님한테 인지를 시켜 주셔야 어머님 또한 그치,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 받았으니까는 도움이라도 하나라도 더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소개를 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썸머를 하시기 전에 이런 활동량들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많이. 그래야 내가 썸머를 하기 전에 기고객들한테 지금 당장에 많이 이야기해놔야 이 소개라는 게 제가 또 해보니까 당장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하게 내가 찾아가고 꾸준하게 터치를 할 때 그때 소개가 나오는 거지,
그냥 폭발적으로 막 한 번 소개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10명 소개시켜주고 20명 소개시켜주고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꾸준하게 기고객들 다시 한 번 더 리스트업 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 성혁 에세이님한테 자료 공유 몇 개지만 할게요. 잠시만요. 성현 선생님 이거 그 자료 한 번만 순서대로 한 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공유되고 있나요? 보면은 혹시 기프트 그 사진 갔나요? 네. 저도 영업사원 때 그 진짜 썸머나 윈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골드도 2년 동안 했었던 이유가 제 차에는 기프트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애주 우산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프트 취합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대장 용종 키트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건강음료 뭐 등등등이 제 차에 완전 뒷좌석부터 해가지고 트렁크까지 다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까지 강박으로 취합을 했냐면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한테 약간 그 취향마다 기프트 하는 것도 되게 더 다양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번 찾아가고 싶고 매번 만나고 싶은데 뭔가 똑같은 기프트를 하기에는 어머님 아버님을 만날 때 있어서도 약간 저도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것만 전달하고 맨날 건강음료만 갖다 드리기에는. 그래서 약간 이 기프트도 접점을 잡아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취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소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요,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랑 친해지셔야 되고 관계성이 되게 짙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한테 저도 쉽게 영업하려고 하면은 카톡이나 전화로 소개를 충분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가가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입장에서도요 생각이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설학이라는 친구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못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 광주, 강진을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서울, 광주, 강진. 저는 광주 광역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주랑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을 했고 그 다음에 강진을 더 들어가가지고 영업을 했었거든요. 시골로. 근데 그런 모습을 어머님들한테 노출을 진짜 많이 시켜드렸어요.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어머님이 나중에 아프셨을 때도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제 브랜딩을 제가 계속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저라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기프트는 찾아와.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도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성실하게 다가오니까 좀 주변 사람들 있으면은 내가 소개 좀 많이 시켜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구두로만 소개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상 언젠가는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불편한 것들을 많이 했었냐면은 제가 한 미용실 사업장이 있어요. 강진에. 근데 그 강진 어머님이 그 소개를 많이 시켜주고는 싶은데 고객님들한테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프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때 뭐였냐면 어머님이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떠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앞에서 초를 켜가지고 들어갔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는 그 미용실 고객님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 5-6명도 되셨나? 부끄럽죠. 어린 나이에.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인데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초를 켜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님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언제 이렇게까지 서울에서 언제 내려오셨냐고. 어머님 몰래 내려오셨죠. 생일 축하하려고. 근데 생일이 아니래요.
왜 생일이 아니었냐면은 어머님들은 뭐 음력으로 생일을 뭐 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일을 아니고 카톡에다 잘못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어머님 이거는 아들이 챙겨주는 생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3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어머님 그 원장님이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니라 제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누군데 정장을 입고 이 시간에 이렇게 케이크를 사들고 오냐. 불편한 자리였죠 저한테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저 이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원장님도 저한테 돈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도 고객님 어머님이라 생각하고 제가 생일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생일이 아니었네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됐고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이런 보험료 많이 내는데 혹시 점검 한번 해줄 수 있겠냐 라고 해가지고 명함 드리고 바로 번호 교환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강진 또 내려오거든요 라고 하면서 강진 일정 잡아가지고 소개 상담을 3개 잡고 또 내려갔거든요. 서울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소개라는 게 그냥 무작정 내가 진급평가서로 받는 거 아니면 상담 끝났으니까 클로징 끝났으니까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구두로 소개받는 거 그게 가장 편해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만 받기에는 너무 쉬운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아버님들 모임하는 거나 그런 상파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랑 사담 나눌 때 뭐 하냐면요. 상파 많이 해요. 어머니 혹시 모임 뭐 있으세요? 어머니 파크볼 치세요? 그러면은 파크볼 칠 때 몇 명 정도 치세요? 몇 시부터 치세요? 언제 가세요? 파악했죠? 그리고 나서 음료 사들고 가요. 근데 어머님들 파크볼 치시는 분들도 그 스크린 쿠플장에서 치더라고요. 그걸로 채로. 그래서 갔는데 한 30-40명이 있으신 거예요. 파크볼을 갔는데. 그러니까 30-40명한테 제가 커피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한 1,500원짜리 40장 돌려가지고 어머님 저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가가지고 아들 아닌데 아들인 척 하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한 5분인가 제가 소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5분 정도. 다는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런 자리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머님들한테 그런 상파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 모임 어딘지, 어머님들 친구들 누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파를 잘 하시면은 약간 지목 소개가 가능해요. 지목 소개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한 분이 또 그 소개라는 거를 되게 시켜주고는 싶은데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맨날 웃어 넘기고.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짜 15번을 찾아갔거든요. 15번을.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근데 15번을 찾아간 이유는요. 무조건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말로만 하고 넘기는 거죠. 근데 15번을 찾아가면서 그냥 무작정 내가 소개 요청 한 건 아니고요. 관계 형성을 유지로 했어요. 어머님 걱정거리는 뭐가 있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미천분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컨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도움을 더 드린 다음에 어머님한테 15번째 찾아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소개 좀 시켜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힘드시냐? 부담스러우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어 넘기려고 하시길래 어머님 카톡 포사가 바뀐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 야유회 같은 걸 간 거를. 그래서 어머님 카톡 포사를 제가 열면서 어머니 혹시 어머니 옆에 이거 사진 이쁘게 나왔는데 오른팔 누구고 왼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른팔 누구고 왼팔 누구네? 그러면 오른팔이랑 친해 왼팔이랑 친해요? 오른팔이랑 친하대요. 그럼 어머니 오른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른팔 전화해가지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슈퍼키맨이에요. 제 김현순이라는 어머님인데 결국에는 제가 15번을 찾아가지 않았고 어머님한테 지목 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개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집요하게 컨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2번 요청, 3번 요청, 5번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고객님이 안 해줬다? 더 가시면 돼요. 어차피 고객님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그 주소 알아놓으면은 어디 안 가잖아요. 어머님 그 집 주소 알아놓으면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냥 불쑥불쑥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항상 그 장소를 갔을 때는요 그 동네를 한 바퀴는 무조건 돌고 와요. 그러면은 무조건 소개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소개 요청을 그 전까지도 계속 뿌려놓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또 알아요.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야 설악이 또 왔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설악이 또 왔는데 자기는 또 소개를 안 해주니까는 또 저 입장에서는 약간 어머님한테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거죠, 뻔히.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느낌에서도 소개를 진짜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제 썸머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그 저번 윈터인가? 저번 윈터 저번 썸머가 저번 썸머에 팀 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팀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팀 달성이 약간 간당간당했어요. 간당간당. 2명에서 3명, 원래 3명이 달성이잖아요, SM은.
그래서 원래는 한 4명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근데 한 3명, 2명 이렇게 간당간당 하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개인 실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썸머를 2주 만에 풀었거든요. 개인 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은 제가 이거 그 공유 한번 해드린 거 보시면은 그 제가급여 판매한 거예요. 제가급여. 상품 세일즈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동안 부담되실까 상품 쪽으로 연락 안 드렸는데 이거를 먼저 정보 TA를 싹 돌려요. 어머님들한테. 정보 TA를 싹 돌리거든요. 혹시 여기도 흥국생명 제가급여 판매하시나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나요? 흥국생명 제가급여? 그럼 흥국생명 제가급여 판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흥국생명 제가급여 제가 상품 2개 보내드렸잖아요. 그쵸? 가입제한서 2개 보내드렸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표준형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해양환급 미지급형이에요. 근데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양환급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 11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2만원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53세 기준으로 이거 짰는데 그 해양환급금 기준이 그 90% 이상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해양환급금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표준형 그 해양환급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50%, 40%, 60세 이상부터는요 한 40%, 30%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2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세일즈를 했냐면은 이거 보낸 다음에 어머님들 정보 TA 돌리죠. 근데 생각보다 50세 이상부터는요 치매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 정보 TA를 돌리고 어머님 만나뵈러 가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혹시 제가급여 다 세일즈 하실 줄 아시죠? 제가급여. 그럼 제가급여 세일즈를 한 다음에 제가 어떤 포인트를 뒀냐면은 어머님 결국에는요 이거 2개 가입 제한서를 보여드리면서 어머님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만약에 어머님이 이 돈 내놓고 만약에 나중에 보장 못 받으시면 아깝지 않으세요? 그쵸? 그게 아까워가지고 보험 잘 가입 못 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이 상품이 곧 사라질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어머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머님이 혹시라도 아프시게 되면은 매달 연금처럼 받으시는 거고요. 어머님이 만약에 안 아팠다? 그러면 어머님이 낸 돈 90% 이상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머니 이 돈 내시다가 아프시면 어머님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시는 거고요. 안 아프시게 되면은 그 리스크 다시 한 번 더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왜?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도 이렇게나 많이 주려고 하는데 해양환급금까지 준다? 이거 금방 사라질 거거든요. 아니면은 또 정책이 변경이 되거나.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가입 제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머님들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왜 이 2가지를 가지고 다녔냐? 그 혹시 그거 알아요? 그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코카콜라 자판기를 보면요 콜라를 마실까 안 마실까를 생각을 해요. 근데 코카콜라랑 펩시랑 같이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코카콜라를 마실까 펩시를 마실까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만 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님 이거 치매보험이니까는 가입해서요 라고 하면은 치매보험을 가입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미지급형이랑 표준형을 가져가가지고 어머님 표준형은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2만원밖에 안 해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표준형을 선택을 하시죠. 표준 선택하면 뭐가 좋아요? 월납이 높아지죠. 저한테는. 이거를요 어머님들한테 정보 TA를 싹 돌리고 다 찾아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제가급여에 대한 니즈가 엄청 높으세요. 왜? 옛날에 치매는 중증밖에 없었잖아요. 중증.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경증을 넘어서가지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왔어요. 인지지원 등급이 뭐예요?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 장기 요양 등급이 있잖아요. 장기 요양 등급은 뭐예요? 1등급부터 5등급이잖아요. 5등급은 뭐예요? 치매 등급이죠. 그렇죠? 치매로만 무조건 진단을 받아야 요양 등급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있어요. 인지지원 등급은 저희 아버지도 인지등급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엄마가 자꾸 짜증난다고 맨날 깜빡깜빡한다고 해가지고 아빠를 병원에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모셔가지고. 근데 병원에 갔다가 아버님 그 MRI 찍고 그 다음에 그 검사하러 갔어요. 설문조사. 근데 저희 아버지 인지등급이래요. 그렇게 받기가 쉬워요. 근데 저희 아버지 멀쩡하거든요.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할 때 인지등급, 복지연금 무조건 같이 넣어가지고 어머님들한테 어필해서 세일즈 하시잖아요. 거의 한 70% 이상은 가입하세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어머님 이거 매달 얼마예요? 복지연구, 그 다음에 재가급여 특약, 그 다음에 인지 그 주야간 보호센터까지 이용하시면은 거의 한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하실 수가 있거든요. 연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을 가지고 약간 많이 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정보티에 많이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 접점 잡고 하나 가잖아요. 소개도 진짜 폭발적으로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꽁돈인데요. 저는 공짜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 어차피 이거 나중에 어머니 안 아프시면은 공짜로 다 돌려받는 돈인데 안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이거 사라지면 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세일즈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제가 또 이거를 힘을 실어야 되잖아요,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또 만들었어요. 요즘에 저 AI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AI 클루드라고 있는데 클루드 구독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한 3분 만에 뚝딱뚝딱. 그래서 그 프로포트를 그걸 잘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들한테 이거를 잘 보여주면서 몇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몇 명이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신청자가요 159만 명이래요. 159만 명. 근데 판정 완료자가 157만 명, 인정자가 10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못해도 7-80%는 인지 등급이나 아니면은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 요양 등급이 65세 이상부터는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머님 나중에 65세 넘어서 70세가 되더라도 아니면 75세가 되더라도 어머님이 이걸 판정받아서 어머님이 월에 수령하는 금액이 이 정도다? 그러면 어머님이 낸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품을 세일즈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썸머는 저는 이거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썸머를 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점을 잡았던 게 그거였어요. 간병인이랑 간병비. 예. 간병인이랑 간병비 세일즈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제가 또 만들었거든요. 간병인이랑 간병비. 예. 그래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간병비 어떻게 가입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냥 설계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가족간병 쓰면 돈 나온다. 예.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 가족간병 쓰는 거 돈 나오는 거 맞죠? 근데 그게 받기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처음에 보험사가 이거 애초에 나왔을 때요. 손해율이 안 지키니까 가족간병을 많이 줬어요. 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안 지켰다 보니까 돈을 계속적으로 줬었는데 보험사의 손해율이 많이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사가 나와요. 손사가 나오면은 뭐를 증명하라고 해요? 실제로 고객님의 기록지를 봅니다. 예, 기록지를 봐요. 기록지를 봤는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질병이 아니고 경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간병을 썼어? 근데 아버님이 여기에서 실제로 거주를 안 했네요. 여기서 생활 안 해줬네. 8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 해줬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 받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설계사가 15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 덜컥 가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간병비랑 간병인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간병인으로 다 바꾸고 소개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보장 상담하고 열어가요. 그러니까는 이 소개라는 게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소개를 받을 거고 어떤 상품을 가지고 소개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뻗어나갈 건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가지고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근데 월납을 채워야 되잖아요. 썸머. 월납을 뭘로 채우는 게 가장 편해요? 종신보험. 맞아요. 종신보험 세일즈도요. 저는 진짜 딱 인트로가 그거예요. 어머님 예를 들어서 보장 상담이 딱 끝났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님 지금까지는요 제가 받으렸던 거는 보장자산한테 받으렸는데 원래는 제가 보장 파트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저축에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축 파트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저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은 저축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제 그냥 인트로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들한테 굳이 풀 상담도 안 해요. 굳이 어머님한테 풀저축 말풀 풀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한테는요 그냥 듣는 귀만 열려고 3% 20% 그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어머님이 지금 하고 있는 저축 같은 경우에는 단리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복리비과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해주냐면요 그냥 가입제한서 열어요. 가입제한서 열어가지고요 상품에 대한 장점들만 설명해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종신인 거, 그 다음에 약관 대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돈 내야 되는 거.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7년이든 10년이든 이것만 납입 기간만 내면은 평생 알아서 굴러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어머님 결국에는 약관 대출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시냐면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님 저도 마찬가지로요 1억 아파트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도 보험가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1억 아파트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제 시중에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왜? 저는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건데 3천만 원을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LTV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겠죠. 70%. 그럼 7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7천만 원은 세이브를 시켰어요. 3천만 원만 만들면 되는데 2천만 원은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신보험에다 약관대출 받을 거예요. 약관대출. 그럼 약관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겠죠. 한 4% 정도. 그렇죠. 마이너스예요. 저는 일단. 그리고 나서 저는 1천만 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자나 월세자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의 월세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1천만 원에 한 보증금 그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받았으니까는 또 1천만 원이 세이브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저는 마이너스가 뭐예요? 일단 이 7천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마이너스랑 그 다음에 이 4%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뭘로 맨징할 수 있어요? 월세 수익. 월세 수익 50만 원 받잖아요. 월세 수익으로 이거 이자 맨징할 수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는 7천만 원을 제가 빌리니까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한 1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7만 원 정도. 그러면 마이너스 17만 원에 그쵸?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4% 때려보니까는 한 달에 세이브하는 한 달에 나오는 게 한 7만 원 정도 이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24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월에 얼마 받아요? 월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월세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플러스로 전환했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저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저 이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 1억 1천만 원이 되고 1억 2천만 원이 되면은 저는 시세 차이까지 남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 뭐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대출 활용한 거잖아요. 약관대출은 뭐예요? 약관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돈을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빌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안에 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내가 빌린 돈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안에 5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리비과세로 계속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죠. 이거에 대한 이자까지 저는 받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거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랑 같이 투자하시죠. 라고. 어머님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어머님 나중에 이거 평생 그냥 이렇게 투자 안 하셔도 나중에 연금처럼 활용하셔도 된다. 어떻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약관대출을 활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이 이거를 자꾸 뺏어 쓰시다가 원금 상환 기간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물려주시면 돼요? 자녀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냥 물려주시면 돼요. 종신보험으로.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세일즈가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 제가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한테요 저 이거 진짜 무조건 소형 아파트 RP 무조건 풀거든요. 소알 이거 풀잖아요. 그냥 제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 다 가입해요. 이거 저축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맛있게 푸는지가 진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저는 그것도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는 은행이랑 보험사랑 비교했을 때 은행 단리지 않냐, 은행 과세지 않냐, 은행 남면되냐. 어머니 여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님이 암 내 심장으로 아프면요 돈 안 내셔도 돼요. 어머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째를 어머님이 납입을 정해놨다? 근데 어머님이 진짜 재수가 없게 2, 3년째 암이나 뇌나 심장 쪽으로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7년은요 누가 돈 내줘요? 보험사에서 돈 내줘요. 근데 은행사에다가 어머니 적금 넣으시다가 어머니 아프시면요 은행사에 돈 내줘요? 안 내주시죠. 근데 보험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리스크도 다 가만히 됩니다. 그리고 돈도 공짜로 더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사에다가 적금을 하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저는 그런 세일즈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린 나이부터 이거를 가입을 해놔야 나중에 복리비과세로 굴러가는 것도 너희들이 충분히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가입자에서 두 개 갖고 다녀요. 3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30만 원짜리만 갖고 다녀봤는데 이 친구들이 30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30만 원, 50만 원을 갖고 다니니까 그 50만 원이 빵이 커요. 원금이 커야 이자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썸머 때 저축 RP를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축을 많이 받고 싶은데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 열받죠. 주식하는 거.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저는 권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축 세일즈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하지 말라,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서 자꾸 이거를 마다하면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권장은 하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무조건 분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저도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주식을 많이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들이죠. 뭐가 있냐면은, 저는 안정적인 거를 추구를 하면서도 저는 공격적인 투자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제 마음처럼 되는 날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약간 뇌가 약간 절어가지고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들어가면 다 고점입니다. 그쵸? 지금부터 들어간 사람들 아마 물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적립식 투자하셔라. 적립식. 왜냐면은 적립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거는 차트가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차트가. 그쵸? 근데 적립식 투자를 무조건 권장을 해야 되는 게 분할저축을 유도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가 그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은 여기서 만약 20만 원을 너가 이제 뭐 매입을 한다고 쳐봐. 20만 원씩 매달 적립식으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때 살 때도 있고, 이때 살 때도 있고, 이때 살 때도 있고, 이때 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적립식으로 들어가면은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사셔야 평균 단가가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고점에서 더 고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점에서 사요. 어느 정도를 자기네 시드를 몰빵을 하는 거죠. 그냥 몇 천만 원 모아놓은 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려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손실 나면은 무서워서 못 팔지,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지.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에 아파가지고 돈이 들어가야 되거나, 지금 당장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야 되거나, 지금 당장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려고 팔아요? 손해 보려고?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아요? 못 팔아요. 사람 심리상 그래요, 심리상. 그래서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지식이 없으면은 이 저축 세일즈 할 때도 고객님들이 요즘에는 이 주식에 대한 게 더 똑똑해져 버려가지고, 아 근데 나는 주식적으로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 밀고 있는 건 뭐예요? 아 안돼,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옮겨야 돼. 뭘로? 종신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절대 하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게 대화가 되셔야 저축 세일즈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말하죠. 아니면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 무조건 드려요.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적립식으로 하시는데 주식에 대한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ETF 추천한다. 아니면은 지수 투자하셔라.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재미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 해라? 종신보험을 안전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저축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돈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강제성이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제성이.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무조건 이 1억이라는 돈을 목표를 잡고 모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에다가 50만 원씩 모으면은 한 5천에서 6천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50만 원 안에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분할해서 저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식 하나만 공유를 하자면은, 만약에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배당주 세팅하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배당주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은, 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뭐 예를 분기마다 줄 때도 있고 뭐 6개월마다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 이유가, 또 전문 지식은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주식에 대해서 분할 적립식으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배당주를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은데,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까지예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소득세를 또 내는, 종합소득세에 묶여버려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받으면은 연에 얼마씩 받냐면, 한 달에 얼마씩 받냐면은 166만 6,600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160만 원씩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팅하는 기준이 한 6억 정도가 되거든요. 4억에서 6억. 근데 이것도 세팅하는 기준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그 배당주마다 퍼센트지가 달라요. 배당주마다 퍼센트지가.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무조건 산업 기반을 한 그 배당주에다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 아니면은 그 미국의 레모네이드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기평, 한국기업평가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배당 퍼센트지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배당 퍼센트지가 좀 낮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회사.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주는 게 한 3에서 5% 정도를 줘요. 배당주로 3에서 5% 정도. 그러면은 6억을 한 5억에서 6억 세팅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2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2천만 원이 나오면은 죽을 때까지 166만 6천 원씩은 받을 수가 있어요. 평생. 근데 여기에서 또 좋은 거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을 기반으로 한 보험에다가 가입을 했다 보니까 재미는 없어요. 내 5억이라는 돈이 한 번에 막 7억 되고 10억 되진 않거든요. 근데 꾸준한 상승은 해요. 그러면은 내가 넣었던 시드 자체가 계속적으로 굴러가면서 여기에 대한 차익도 남겨먹을 수가 있어요.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나서 배당주 세팅하면은 월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거 투자가 되다 보니까 망할 일도 없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 RP를 풀 때 이 정도까지만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축할 때 무조건 해요. 왜?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주식하는 친구들 진짜 많이 땡겨와가지고 저축 다 받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저축 RP를 푸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썸머는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셔야 돼요. 정말로 던질 수 있는 것들 던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기프트 장전돼 있는 거 기프트 장전돼 있는 걸로 소개 상담 돌고 그 다음에 소개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기고객들 한 번 더 찾아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기고객 리스트업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당장에 20대, 30대, 40대, 50대 리스트 쫙 나누고 그 다음에 계약 들어갔던 사람들, 계약 밀렸던 사람들 이것들을 리스트업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썸머 때 우왕좌왕해요. 나 누구부터 터치해야 되지? 나 어디부터 가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몰라요 이거를. 근데 제가 가장 잘했던 거는 뭐냐면은 썸머가 되기 전에 저는 리스트업을 쫙 해요. 그 가이아 들어가가지고 기고객들 어떻게 뭐 들어갔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혹시 침해보험 안 들어간 사람들 업셀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아보험 안 들어간 사람 치아보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종신 안 들어간 사람들 종신 미가입 확인서 다 뽑아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업셀링 받을 것들 업셀링 받고 소개받을 사람 다시 터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밀린 고객들한테 계속 꾸준하게 연락 돌려놓죠. 왜? 썸머 때 풀어먹으려고. 그래서 좀 약간 다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잘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 잘했거든요. 그냥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안 풀렸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 또 가다가 안 풀렸어? 처음부터 다시 하자. 좀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으셔가지고 좀 정보 TA나 이런 것들 오늘부터 지금 바로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TA. 저희 작년에 썸머를 이걸로 풀었거든요. 진짜 저희 진짜 다 돌렸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복사 붙여넣기 다 돌렸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돌리셔가지고 접점 잡아서 가입제에서 딱 2개 뽑아가지고 어머님들한테 재가급여 세일즈하고 해약 환급금 공짜 보험이다 사라진다 절판 때리면은 무조건 가입합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좀 금액이 비쌀 거예요. 13만원. 근데 이거는 제가 복지연구랑 인지등급까지 넣어가지고 좀 비싼 거거든요. 그거 좀 빼면은 한 7, 8만원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월남 맞춰가지고 세일즈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